예, 경상남도 교육 관련 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한국교총 부회장 손덕재라고 합니다. 저는 12년간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생부장 다 안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일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학생부장입니다. 그런데 뭐 학교에서 최근에 이제 학생생활 교육과가 없어지고 민주시민 교육과가 들어오더니 거기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것을 평책과에서 옮겨가더라고요. 왜 평책과로 성교육만 가져갈까? 그래 알고 보니까 그걸 가져가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울산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포괄적 성교육이 뭐야? 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조기 성애화 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강사 교육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강사 교육을 받고 나서 받은 책자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학습 목표 9살에서 12세면 초등학교거든요. 여기 보면 초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세 아이의 섹슈얼리티의 목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행위의 시기, 방법, 파트너, 피임법 등 성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가 목표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이드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첫 번째가 가이드 활용은 성평등에 기초해야 합니다. 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평등하고 이름이 뭐지? 포괄적 성교육은 뭐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파보다 보니까 이 민주시민 교육, 저는 민주시민 교육을 어릴 때 배울 때 뭐 질서교육, 준법교육, 또 부모님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고 또 인성교육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 인성교육의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성을 보면 거의 뭐 인권, 그 다음에 노동, 여성, 그 다음에 뭐 성평등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정치 편향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책자나 이런 것들을 울산에서 정책자문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학교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실제로 이런 조례들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 교육이 어떤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에 대한 교육 관련 조례들이 대부분의 목표가 민주시민을 양성한답니다. 이건 좋은 말입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권보장조례도 있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조례도 있고 경남에 민주시민 교육조례도 있고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조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민주시민이 어떻게 양성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렇게 이 교육 조례로 인해서 양성되는 민주시민들은 편향된 인권의식이 탑재된 민주시민이 만들어지고 성평등 민주사상을 가진 민주시민이 만들어지고 또 포용적 민주주의를 가진 민주시민이 만들어집니다. 포용적, 포괄적 좀 비슷하죠. 독일에서는 포용적 민주주의 이렇게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다 포용을 하다가 예전에 그 파시즘까지 이렇게 막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체제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여기에 공산주의, 어떤 사회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전복되는 그런 상황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 관련된 조례, 인권보장 조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가 폐기되니까 이번에는 경남 인권보장 조례가 논란이 되었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결국은 지향하는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권 강사 교육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인권 강사 교육을 받아보니까 거기 가서 하는 말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학생이 요즘 많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징계 범죄에 넣는 건 아니다. 왜? 어른들은 피면서 아이들은 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는 마약도 허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관계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 그리고 학생들도 동의에 의한 성관계는 가능하다. 처벌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학생도 교사에게 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평등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교 선도부 운영, 이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가르치고요. 저랑 같이 갔던 선생님, 이 뭐지?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관련해서는 요즘 선생님이 A4 용지로라도 아이들 머리 한 대 치면은 폭행으로 신고당합니다. 그리고 옷 잡으면 성추행. 다들 아시죠? 예, 저는 학생부장으로서 너무 그런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요즘은 아이들 뭐 선생님한테 맞아서 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선생님들이 요즘은 너무 많이 교권 침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아이들 술과 담배, 흡연 이런 것들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는 아이들의 어떤 권리나 인권의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돼야 된다. 심지어 성관계도 보면 19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19금 아이들 보는 건 안 되는데 하는 건 된다 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학생인권 조례 보면은 성관계한 학생을 차별하지 않아. 아니 학생 보면 안 되는데 보면 안 돼 이러면은 그럼 그 인권 침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 이걸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학생이 임신 출산한 권리, 소지품 검사 반성문 벌청소 거부 권리,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 학생들 일정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권리, 선생님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 학교에서 복장 두발 용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저것도 얼마 전에 서울에서 막 두발 자유화에 대한 그게 바람이 한번 불었었죠. 나중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잠잘 수 있는 권리. 다들 자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교권과 관련한 교원지휘법에서 교육부에서 이제는 수업에서 자는 학생,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교권 침해로 이렇게 본다라고 이렇게 지도 불이행으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예쁜 학생이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남자가 되기 위해 유방절제술을 받고 호르몬 투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호르몬 투여 받으면서 이게 나의 인권이야, 나의 모습을 사랑해줘 이러면서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저는 원치 않거든요. 왜? 아이들을 사랑하니까요. 제가 아까도 두발 말씀드렸죠. 두발 자유화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줬더니 이래 왔습니다. 머리를. 이 우리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머리 한번 그래 자랑스러우면 한번 찍자 해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페이스북에 보면 이런 사진들을 막 올려요. 제가 여기는 안 했는데 그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 둘이 덮고 있는 이런 사진들도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그러면 학생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를 해야죠. 여러분들 자녀가 이런 사진 올려가지고 술잔 부딪히는 중학생 있으면 가만 안 놓겠습니까? 지도를 해야죠. 인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육적인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됐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학생이 화장을 짙게 하고요. 짧은 치마 교복에 슬리퍼 껌 씹으면서 들어오면서 하면 개성에 실현할 권리가 있어요. 문신한 학생도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학생에게 담배 냄새 진동해가지고 소지품 좀 보자 이러면 자기는 사생활의 자유가 있고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대요. 수업 시간에 수업이 힘들어 잔다고 해도 휴식권이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근무할 때 친한 친구들끼리 아이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낙태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관계를 즐기다가 만약에 실수를 해서 임신이 되면 서로 돈을 모아서 낙태를 해주는 낙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관계를 존중받을 권리 때문에 아이들을 마음대로 해체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일진들도 마음대로 해체 못합니다. 그 아이들도 인간관계 전애들끼리 사귈 권리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상남도 교육 관련 조례 두 번째 민주시민 교육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조례는 각종 교육조례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평등 민주주의의 관점이 그 핵심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육부는 민주시민 교육과를 인성체육교육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대전에서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조례가 1년 만에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논란의 요소의 핵심은 성평등입니다. 좀 전에 보셔서 아시다시피 양성평등은 남자, 여자를 말하지만 성평등은 성소수자, LGBTQ라 해가지고 이 성소수자의 그 수가 무려 7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은 여자였다가 내가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됐다가 여자를 만나면 남자가 됐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성이래요.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성소수자인데 이래요. 그래 넌 뭐야? 그러니까 좀 무성애자인데요. 그래요. 성이 없대요. 자기는 성이 없다 해서 그래서 어머니를 불러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뒤로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이런 아이로 변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면에 보면 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 제가 싫어하고 미워하겠습니까? 혐오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올바른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바른 성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니와 같이 노력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성차별자가 됩니다. 그런 얘기 좀 전에 우리 조영기 변호사님하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얘기도 하면은 차별로 보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을 보십시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이외에 모든 교육기본법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이런 모든 것들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교육의 중립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면 안 되는데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정치적, 파당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 공식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현장에서는 헌법에 기조한 양성평등적 학교 표준 성교육안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조에 의해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조례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울산에서 성평등 민주주의가 전국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을 한다고 실시를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책도 그 이유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책자들이죠. 그래서 강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제가 강사 교육도 받아보고 이랬는데 저는 강사로 안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쓰고 누굴 하냐, 외부 강사를 써가지고 20명 정도만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만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을 공동체에 특별한 위탁된 강사들 양성해서 그 사람들만 보내서 하는 것과 똑같죠. 근데 그런 사람들 논란이 돼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 이상한 교육에서 뭐 동성애가 뭐 괜찮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학부모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하면 그 강사만 쏙 빼고 바꿔버립니다. 근데 교사는요, 뭐 교총이든 정교조든 이런 걸 떠나서 교사는 나의 직이 달려있기 때문에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편향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생각을 넣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외부 강사만 투입하면 됩니다. 그런 전략들이 마을 공동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엮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규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학교 규칙 안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성적 지향, 저는 성적 지향 해가지고 성적을 지향해야 안 되나? 공부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 지향이 아니라 성적 지향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동성애나 여러 가지 70여 가지 성들을 다 인정하는 것, 그것을 정상으로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성평등 교육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학교 안에서 실제로 교육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신동엽은 섹스는 남성이고, 그 다음 젠더는 남성이고, 그 다음 섹슈얼리티는 이성애다. 그러니까 하리수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동성애다. 홍석천은 남성이고 동성애다. 그러면 너는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 거예요. 아니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학교 안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하는 것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인의 멋은 토론회 한다고 교육청에서 하는 이제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게 신청서입니다. 귀하의 성별은 뭡니까? 여성, 남성, 논바이너리. 제가 논바이너리 또 뭐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소수자, 뭐 성별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의 편향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게 비단 성교육뿐만 아닙니다. 역사교육 또 그 다음에 정치교육들이 들어오는데요. 편향된 이야기들이 어떤 이제 교사 한 명이 자본주의를 넘어서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공산주의로 가서 그 이전의 공산국가들은 실패를 했지 자본주의를 거치고 공산주의로 가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에서 그게 올바른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또 북한은 옹호하고 미국은 적대시하는 이런 교육도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토지개혁을 남한에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한다. 김일성은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요. 반면 미군정은 일제 공출을 그대로 유지하나 식량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쓰죠. 자, 울산뿐만 아니라 진보교육감이 있는 데서 다 만들어서 쓰는 책이 이 책입니다. 민주시민 교육 교재인데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입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예. 저게 3, 4학년, 5, 6학년,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원래 학교 교육 과정의 편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나눠지는데 자동 봉진이라고 해서 저 4가지 활동으로 나눠집니다. 그 안에 자유 활동 안에 이렇게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안전건강교육 하나, 인성교육 두 번째,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는 어디서 하느냐? 그냥 교육과 안에서 녹여서 사회교과, 역사교과, 체육교과 다 합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시민교육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신영철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교육과정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뒷장도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민주와 공화의 만남해가지고 이거 촛불 집회하는 사진이 첫 번째 페이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 보면은 지속 가능한 국가에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월호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죠. 이게 조금은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 논정성의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면 아닌 측의 이야기도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차별금지법 만들어 봅시다. 차별금지법이 우리 차별을 없애는 대안입니다라고 뒤에 활동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율활동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정신 및 법질서와 존중, 청년 및 반부패 문화 형성에 한정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교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치 편향적. 좀 전에 그림 보셨죠? 촛불 시위의 사진을 강조하고 특정 정당의 활동을 부각시킵니다. 두 번째는 정치 편향적이다. 이렇게 세월호 사진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세월호 사건을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 편향적인 이유가 또 내용을 보면 사회적 경제, 그 다음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에 대한 따른 평등이 아니라 모두가 결과가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요, 손흥민 선수는 항상 축구할 때는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랑 같이 뛰어야 지가 골 넣을 때 같이 내보다 빠르면 니는 잘못됐어. 우리는 능력에 따른 평등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성평등만 제시된 민주시민교육 과제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양성평등이라는 글자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용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CSE,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양성평등에 의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있는데 저것은 지금은 그 유명무실화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성평등 교육을 해야 된다, 시대에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을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책자도 제가 곰곰이 다 살펴보고 포괄적 성교육이 뭔가 해서 그 문제점을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첫째는 청소년도 동의하면 성관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여성의 권리를 가르치고요. 성소수자를 정상의 범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성평등 사상이죠. 그 다음에 페미니즘 교육, 여성 우월주의 교육인데요. 이거는 양성평등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페미니즘 교육입니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을 하고 성에 대한 과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면요. 초등학교 2학년 책인데 키스하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키스하는지. 그리고 학문성교나 이런 것들도 정상의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밑에 이렇게 학문성교, 이렇게 성교의 다양한 방법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편향적 권리의식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노동자, 여성에 대한 그런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특정 계층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죠. 인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부인권, 하늘에서 부여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저에게도 있고요. 관리자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 학생, 여성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의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고 편향된 인권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인권, 편향된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늘 북한 인권이 아시잖아요. 북한이 얼마나 인권 침해입니까? 그럼 뭐 아바이 수령 동지가 야 하면은 다 아우지 탄광으로 가게 되고 뭐 이런 정말 인권 침해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인권 침해가 많은 그런 나라에 대한 것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도 굉장히 교육적으로 비교육적이라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이제 지금의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성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지금도 아직은 통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원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시민교육의 최종 목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라는 거죠. 마을 공동체에 보면 성미산 마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성미산 마을에 보면 월간 조선에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모델인 성미산 마을에 가보니까 여기는 주요 활동가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카페에 가보니까 성미산 대표 카페에 보니까 전부 다 좌편향 홍보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 다음 그 학교에 어떤 교육으로 내용시키는지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기자와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의 조례의 문제점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 연구하기 위함이고, 또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주민까지 교육시켜야 되고, 세 번째 외부 강사를 만들어서 공교육에 투입시켜서 자기네들의 그런 이념을 투입시킬 수 있는 교도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헌법 읽기 조례가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책을 들고 저희 학교에 헌법 읽기 관련한 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민주시민의 의식을 양성할까? 헌법 읽기 경상남도의 조례를 보니까 민주시민의 의식을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했어요. 근데 수업을 들어보니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노래를 암기하게 하더니 두 번째 헌법 11조에 평등이 자유보다 먼저 나오니까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평등이 아닌 결과 평등을 강조하고 학생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권리를 써봐라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수업을 거부할 권리, 원하는 수업만 들을 권리, 학교에서 잘 수 있는 권리, 등교할 권리, 뭐 휴대폰 할 권리, 라면 먹을 권리, 뭐 이런 것들 막 저 안에 썼더라고요. 이게 학생들이 쓴 실제입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보면 다 있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민주시민 교육의 올바른 방향은 정치 편향적인 조례는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죠. 중립적인 그런 조례가 필요하고요.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된 민주시민 교육 교재를 제공을 해야 되고, 헌법적 가치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 포용적 민주주의가 아닌 방어적 민주주의를 포함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